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선 고 김준곤 목사의 업적을 기리고 목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내달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존 칼빈의 설교와 목양을 주제로 이틀간 열린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NGO 평화한국이 목회자 통일 아카데미를 열고 복음 통일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아성 전국 여성교 연합회가 감사 예배를 열고 여성도들의 적극적인 사역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고 김준곤 목사는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고 국가조찬기도회 창설을 주도하는 등 수많은 사역을 펼치며 한국교회사에 폭넓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CCC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런 김 목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목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의 민족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이 슬로건은 고 김준곤 목사의 목회 정신이 깃든 구호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 운동에 앞장섰던 유성 김준곤 목사는 CCC 설립과 국회 국가조찬기도회, 엑스플로 74대회 등을 이끌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와 북한구호에도 힘쓰며 뉴라이프 2000 마닐라 대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등을 조직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김준곤 목사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준곤 목사 선양학술 심포지엄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목사와 선교사, CCC 간사와 학생 등 120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박성민 한국 CCC 대표는 김준곤 목사의 기독교 정신을 더 잘 구현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생 운동가이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운동의 지도자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사랑, 인류애를 더욱 선양하고 구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발제자들이 김 목사의 민족복음화 운동을 성경적으로 신학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김성영 전 회장은 김 목사의 정신을 준곤이즘으로 명명하고 연구를 통해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철애 교수와 총신대학교 대학원 정경호 박사도 김 목사의 삶이 끼친 영향력을 분석해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학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교회가 김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김준곤 목사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것들이 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연구가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 김준곤 목사 2차 학술 심포지엄은 11월 7일 김 목사의 고향인 전남 신안의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철영 사무총장은 김준곤 목사는 생전 문전도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 만큼 2차 심포지엄은 장소부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달 개최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정기총회를 앞두고 29일 총회 전 마지막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실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 장종현 총회장을 차기 총회장 후보로 추대하는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진범 목사와 이교환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우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9일 총회 전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기념 사업을 추진하며 역사의 획을 긋는 45주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총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하라는 발판 속에서 45주년을 계기로 널리 알리자는 성경 총장님들 몇 분이 저한테 권해서 이제는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불이 꺼졌으니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자.
총회는 이날 실행위에서 현 장종현 총회장을 45회기 총회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총회 측은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 총회장이 1년만 더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5회 총회장 입후 보고입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경안노회 백석대학교의 현 총회장님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후보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추천도 이어졌습니다. 제1부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 제2부총회장 후보에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가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장로부총회장에는 영안교회 주동일 장로가 입후보했습니다. 한편 제45회기 정의총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성경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시작된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정통 신학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던 컨퍼런스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예수비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경교리에 충실한 교회 부흥을 이루자는 취지로 2012년 처음 시작돼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목회가 안 된다는 일부 편견에 맞서 신학과 교리 중심의 교회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는 모토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고자 이 컨퍼런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컨퍼런스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칼빈의 설교와 목양을 주제로 강의를 전한 예수비전교회 도지원 목사는 칼빈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도 목사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뤄낸 사상가,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스위스 제네바 성 피에르 교회의 목회자였다며 성경교리에 충실했던 칼빈의 목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리와 개인적 행실에서 개혁되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교리가 개혁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성도들의 삶이 개혁이 된다. 행실이 개혁이 된다. 근데 이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권징이 필요하다. 컨퍼런스엔 매년 각 주제에 맞는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역사신학 전공의 안인섭 교수를 비롯해 총신대학교의 여러 신학자들이 강의를 전했습니다.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 현대인을 위한 목양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안 교수는 개혁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날 목회 현장에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이해의 흐름은 우리는 키프리안,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장까지도 이렇게 흘러와야 된다는 것이죠. 연속성상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선 협력 출판사들의 서적 전시회와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Q&A 시간 등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남북 분단 77년, 통일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이겠죠. 기독교 통일 NGO 평화한국이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 목회자 통일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세계 정세를 살펴보며 성경적 통일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기독교 통일 NGO 평화한국이 한국 기독교 통일 선교회와 함께 29일 목회자 통일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3회째를 맞은 통일 아카데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 국권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음을 통한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날 강의를 맡은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북한과의 통일은 복음을 기초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00만 북녘동포들을 구원하는 일과 온전한 한반도의 통일 국가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통일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복음 통일을 해야 될 때여서 이번 아카데미엔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던 윤영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오준 전 유엔 대사,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복음 통일과 선교,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세계 정세의 관계를 짚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복음 통일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날 교육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서로가 느낀 복음 통일의 중요성과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정리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강의 계속 좀 여러 번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줄거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우리 남한에서부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통일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패권적인 그 힘을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게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허 대표는 통일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북녘의 복음 통일과 2,500만 동포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 통일 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한 방향성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아성 전국 여성교연합회 감사예배가 2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호성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장면,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는 장면, 천사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장면을 본 건 모두 여제자들이었다며 여성도들의 적극적인 사역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전국 여성교연합회는 현재 100명 이상의 회원이 속해 있으며 2달에 한 번씩 원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린과 쪽방촌 노숙인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김웅용 목사가 지난 26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김 목사는 거린들을 위한 잠바 벗어주기 운동, 지하철 내 서적 제공 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서울시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7년에 직장 퇴직금을 들여 서울역 부근 쪽방촌에 50평 규모의 목욕탕 겸 쉼터인 나사로의 집을 설립했습니다. 이곳 옥상에 비닐하우스 교회도 만들어 노숙인을 섬기며 쪽방촌 대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미얀마에서 정광수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한국 김천제일병원의 후원으로 미얀마 양곤의 얀타야 마을 지붕 개량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얀타야 마을은 양곤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빈민촌이며 매년 우기 때마다 골목길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질퍽거리는 곳입니다. 더구나 지붕에 물이 새어 양동이를 바치고 살아야 하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얀타야 마을 주민들은 이번 지붕 개량 사업과 관련해 김천제일병원과 도움을 제공한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내부 체계 변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참모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성격 자체를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개편 작업은 그간 대통령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큼 고도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 일부 비서관실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축소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으로 7,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은 10만 톤, 비료는 14만 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예산 14억 5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밖에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위촉, 공공외교협력단 등 국내외 통일 공감대 형성 관련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 예산을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안의 증액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가 반영된 측면이 큽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선 소득 보장과 돌봄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부모급여는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합니다. 또 정신의료기관 시설과 장비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의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되는가 하면 샴고양이 수십 마리가 유기되는 등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7년 322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50년 만에 추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첫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나사는 엔진 결함이 원인이며 문제점을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해결한다면 나흘 후인 내달 2일에 재발사가 확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지금껏 제작한 추진체 중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SLS에 인간 대신 마네킹을 태운 캡슐 오리온을 탑재해 달 궤도를 도는 등 42일간 임무를 수행하고 10월 10일 귀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가 발생하고 기상까지 나빠져 발사를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도시를 사흘간 봉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맨치현은 지난 28일부터 주민들의 외출을 막고 버스와 택시, 자가용 등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봉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에선 간혹 관내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만 발견돼도 전 도시를 봉쇄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감염자가 전혀 없는데도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봉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빙하의 3.3%인 110조 톤은 불가역적으로 녹을 수밖에 없어 지구 해수면이 27cm가량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빙하는 원래 계속 녹으면서도 동시에 눈으로 보충되면서 균형을 이뤄왔는데 이상고온으로 이런 균형이 깨져 빙하의 일정량은 지구촌이 당장 내일 모든 탄소 배출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상기온은 더욱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보수 우익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정치적인 구심점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보수 단결의 모임은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아베 전 총리를 영구 고문으로 선임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이 모임의 고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모임은 아베 전 총리의 지론이던 헌법 개정이나 적극적 재정 정책 등 아베 노선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밀려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지역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비 때문에 낮 기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어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2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부산과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복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랐던 고 김준곤 목사. 이런 김 목사의 목회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잊혀져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